네, 안녕하세요. 박종사입니다.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저녁 시간에 좀 업무가 있어가지고 좀 늦게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좀 빠르게 요약해서 방송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약보합선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 야간 선물은 0.3포인트 빠져서 361.1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법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고가는 한 2% 정도 올랐고 종가는 선물이 한 1.6%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뭐 그래도 박스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 건 맞지만 요즘 들어서 계속 시장이 강한 상승 추세 안에서 왔다 갔다 좀 다소 자주 반복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당장 내일이라도 또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돌파 시도의 길목에 있는 상태입니다. 월봉으로 보시면은 그 중요 자리 이 3월물 자체로는 지금 딱히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연결 선물로 보시면 지금 구간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증시가 여기 지난번에 22년도에 빠졌던 자리부터 빠졌던 자리까지 중간에 걸쳐 있는 그 구간, 매물이 정말 많았던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계속 시도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시도했다가 지금 또 연속으로 시도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여기를 뛰어넘어야 넥스트 레벨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은 21년도 고점에서 아직도 하락을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 속할 수 있고요. 또 그것보다 더 크게 보면은 큰 대형 반등 추세, 상승 추세 속에 코로나 때 급락장 이후로 커다란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세야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로 다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현재 직면에 있는 과정, 현재 요 구간을 뚫어내는지 여부에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월 달에 그런 위치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3월 1일에 아침에 올려드렸던 장 마감 방송에서 3월 리스크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단히 언급은 하겠지만 3월 리스크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고요. 3월 리스크를 확인해야 그 다음에 매매 풀어갈 때 강약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원래 리스크가 클 때는요. 리스크가 클 때는 상승 파동도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공존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시고 강약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장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데 오늘만큼은 나스닥이 워낙 강했잖아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리 쉬는 동안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반도체 지수가 날아가면서 야간 선물보다 훨씬 강한 우리 증시가 지금 오늘 나왔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체로는 정말 시장의 상승에는 조금 못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사유를 들어가면서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자, 일단 미국은 지금 굉장히 달리고 있습니다. 수급도 이제 3월 내만휴의 날 3월 15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거래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오버슈팅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기가 지나서도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스닥이 언제죠? 여기 자, 길게 보면 요 구간입니다. 자, 여기가 23년 1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월 달 만기 끼고, 그 다음에 6월 만기를 통과해서 더 올라갔었죠. 그래서 요 구간 6월 만기 끼고 더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3월 만기를 끼고 나스닥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3월 달에 만기에 다 청산이 되면서 그때부터 조정장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나스닥에 함부로 뭐 꼭지를 얘기하고 조정을 얘기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늘 나스닥은 나오면 판단을 하자
그 전까지는 계속 추세에 놓여 있다. 한번 추세가 형성이 되면 꽤 장기간 형성을 하는 그 흐름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스닥은 추세가 형성되고 있을 때는 추세 바깥으로 빠지는 것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추세가 깨지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거나 이런 식으로 깨지는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장대 음봉으로 한 마3짜리 기다려야 된다고 했죠. 마3짜리가 거래 터지면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나스닥은 그 흐름 자체를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번에 3월달에 많은 일정들 2월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뭐 꺾일 수도 있겠지만 나오고 판단을 해야 되고, 다만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경계감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리스크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 리스크에 파악하지도 않고 대비도 안 되어 있으면 그게 막상 나왔을 때는 꼬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락하면 또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추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는 요게 이제 나오는 건가 라고 약간 조심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그런 것들을 다 딛고 또 계속 랠리를 보일 수 있는 나스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워렌 버핏 등 월가의 투자 대가들이 지금 현금화를 많이 하고 있었던 몇 개월 사이 계속 현금화를 하고 있었던 상황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장 3월 11일에 BTFP 만기 연장 여부에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영상, 제가 요거 직전 영상이에요.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하셔가지고 공부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피치에서 미국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신용 등급 강등이 있었습니다. BB 플러스로 강등이 됐는데 거의 뭐 자, 은행이 이 정도 받으면은 진짜 뭐갈 때까지 간 흐름이기도 합니다. 2024년은 따라서 상업용 리스크 부담을 크게 지고 있는 은행들의 연쇄적 붕괴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때다, 이렇게도 적어놨습니다. 뭐 1년 전에도 이제 SVB나 시그니처 은행들의 파산이 있었고요. 이제 1년이 지나고 이 BTFP 만기 연장 시기까지 이제 다가왔죠. 1년 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지금 또 이런 은행들의 파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해결이 크게 되지 않은 겁니다. 임시로 돈을 투입해서 혹은 임시로 방어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시켜서 이것도 어쨌든 미국채를 담보 삼아가지고 그냥 임시로 조치를 취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적인 붕괴가 나오면 무서울 수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에는 대비를 좀 해두시고 생각을 좀 해두시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시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강한 건 인정을 하자. 하지만 한편에는 이제 리스크에 대한 대비 혹은 생각도 하고 계셔야지 나오면 시나리오상 대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어쨌든 미국 증시의 강세에 따라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강한 상승 마감이 나왔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 항상 위클리 옵션 만기나 월물 옵션 만기 때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매일마다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하는 말씀, 위클리 옵션 만기 추정 범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죠. 옵션 매도자들을 분석해서 80%의 확률로 오늘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9시 54분까지 양쪽 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라는 거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문을 닫지 않고 가능 범위를 활짝 열어놨다, 위아래로. 그러다가 10시 1분에 365 위로 닫고 10시 17분에 362.5까지 위로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상방의 제한부터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말죠. 아침에 1시간 정도 안 돼서 조금 급등이 나왔죠. 46분, 9시 46분까지 프리장 포함 1시간 동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10시 넘어가니까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상단에 제한이 걸리네요. 딱 상단 문 닫자마자 고가가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문이 닫혀요. 그래서 아, 다시 올라가는 건 버겁겠구나라는 생각을 여기서부터 일단 첫 번째로 해 주셔야 되겠고,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계속 이런 관점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생각보다 문이 안 닫히고 있는 거예요. 늦게 닫히는 겁니다. 시간상 원래 이거보다 더 빨리 범위를 이룹니다. 근데 오늘은 범위가 상당히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 357.5 풋옵션 자리를 닫냐 마냐의 관심인데 아직까지는 안 닫고 있으니까 10시 17분 기준으로는 닫으면 중간값이 360이 되겠죠. 357.5와 362.5 사이니까. 왜 357.5냐? 거기가 닫을 듯 말 듯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360, 그러면 닫으면 오늘 360 중심으로 움직이겠다. 시장 베이시스가 당시에 0.3에서 0.4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360.4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물 거래가 만들어지겠다라는 거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안 닫으면, 이제 그거 계속 닫기를 미루면 밑으로 열리면서 음전 위협될 수 있겠죠. 위에만 닫아놓고 아래 안 닫아놓은 거니까 계속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10시 17분 넘어서 11시 17분 되니까 닫았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 전에도 닫는 신용은 보였는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닫은 시점인 11시 17분, 다소 늦게 닫았습니다. 11시 17분이나 돼서야 닫아가지고 중간값 360 끼고 그 부근에서 멀리 가지 않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오늘 80% 확률로 여기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그 뒤로는 계속 박스인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는 양매수 안 되죠. 그냥 박스 매매만 하시는 게 유리하게 된 겁니다. 다만 제가 파생반에 뭐라고 언급드렸어요? 박스이지만, 이 이후 시간은 박스이지만 상방이 조금 더 견고하고 강하다,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눌렸을 때 상방이 더 좋다. 수급 자체가 오늘 강했기 때문에 차라리 눌렸을 때, 많이 눌리지도 않아서 뭐 매매할 것도 사실 박스로는 많이 없었어요. 이 안에서 뭘 합니까? 저 양매도 프리만 죽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뭐 재미는 없었지만 요 시간 이후로는요, 어쨌든 박스 자체의 흐름만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어도 다음에 이런 베팅이나 이런 베팅을 안 하잖아요. 적어도 이후에 양매수를 가져가는 행동이나 베팅하는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무리하게 상방 베팅을 하거나 무리하게 하방 베팅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자제할 거 아닙니까? 박스 관점. 마지막에 뭐 종가 부근에 결제 싸움으로 가거나 막 흔드는 것 정도는 만길이니까 나올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박스 구간이라는 것만 알아도 매매하는 데 많은 포인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만길 분석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 이제 3.1절 들어가기 전에, 연휴 들어가기 전에 양매수 하나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파생반에서 양매수를 말씀드린 자리가 결국에는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종가 부근. 그래서 360 콜옵션이나 357.5 콜 옵션을 짝을 지어가지고 위클리로 들어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대략적으로 지금 종가 기준으로도 200~300%가 마감이 됐어요. 320%, 230%, 장중에는 4~500%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다 끝까지 먹을 수는 뭐 없겠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전에 다 익절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익절 잡자, 양매수 일단 처리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리장에 처리하신 분도 계시고, 프리장이 아니더라도 오전 내 아침에 빠르게 청산하자, 끌고 가지 말자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절대로 손실이 날 수는 없어요. 예. 양매수 하신 분도 손실이 안 납니다. 손실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수익인데 얼마나 수익을 보냐의 문제였죠. 그래서 양매수 하셨던 분들 아침에 콜 쪽으로 살릴 수 있었고, 어차피 풋은 다 죽었기 때문에 풋을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풋은 마이너스 100% 죽었기 때문에 콜만 플러스 100 이상으로만 살리면 됩니다. 근데 400% 갖고 1~200% 못해도 200% 평균 나왔으니까 뭐 아무리 못해도 150%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남는 거 50%는 남아요. 그래서 그거 충분히 먹을 수 있었고, 뭐 나스닥이 그만큼 강했으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보다 옵션의 프리가 뭐 그렇게 엄청 저평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화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먹거리는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해볼만 했다 정도로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신 분들, 그 다음에 오늘 관점대로 처리하신 분들, 그 다음에 한국 BNC 주식 쪽으로 아직 미처리, 제가 5,500 정도까지 보자 말씀을 드려가지고 갖고 오셨던 분들, 오늘 처리하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5,500선, 오늘 5,730까지 왔으니까 제가 마무리 하시자 말씀드렸던 것들 해가지고 오늘
또 파생반에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이렇게 계셨습니다. 주식반 포함해가지고 뭐 일당 하셨다, 그다음에 오후장 점심시간 이후 뭐 박스 관점 따라서 조금씩 모으셨다라는 분도 이렇게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일당 매매 못했는데 이거 너무 큰 금액,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양매수 하셨던 분들 한쪽 179% 180% 나오고 한쪽 풋 까고, 그쵸, 가도 300만 원대 남죠. 그다음에 54만 원 뭐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관점 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양매수 청산했다라는 소식. 그래서 수익만 따가지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오늘 결과 모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가장 주목할 수 있는 요 우리 에이스 커피님의 8천만 원 당일 수익, 위클리 콜옵션에 500계약 해가지고 큰 수익 내신 거 축하드리고요. 워낙 이제 그 손이 크신 분이라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내공을 쌓으면, 이번 10년 이상 내공을 쌓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공을 쌓으면 저의 관점과 시너지를 내면서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다, 꾸준하게 잘할 수 있다라는 사례로서 좀 그 기운을 좀 얻어가시자, 뭐 이런 취지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매매를 하셨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1만원, 472만원, 230만원, 64만원, 127만원, 31만원, 그다음에 83만원, 뭐 86만원, 420만원 이렇게 뭐 한국 BNC도 14% 이렇게 수익 올려주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도 계속 분발해서 좋은 관점 안내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이제 외국인 선물 수급이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이 되었고요. 투시는 신규 매수 플러스 환매도 조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위클리 옵션 종가 싸움 360 위클리 콜 옵션과 362.5 위클리 풋 옵션이 되는데, 둘 다 내재 가치를 1.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종가 베팅 메리트는 떨어진다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위클리 콜 옵션 360이 1.27로 진입해서 1.10으로 마감, 그다음에 위클리 풋 362.5가 1.32로 진입해서 1.40으로 마감. 외국인들 베팅이 여기 있었는데 썩 재미는 없었죠. 예, 말씀드렸던 대로 종가의 메리트는 크지 않았다라는 거. 자, 여기에 제가 또 오늘 빠뜨렸네요. 목요일에도 빠뜨렸는데 오늘도 빠뜨렸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에 대한 결과 추정치 제가 항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결과 추정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추정치를 이제 수급 주체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외국인들 기준으로는 한 3억 정도 수익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알고리즘에 의한 추정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개인들은 한 1억 정도 위클리 옵션에서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개인들은 오늘 콜옵션 쪽에 살아가지고 플러스 1억 정도, 오랜만에 개인들이 조금이라도 남겼던 그런 위클리 옵션이 되었고요. 결국 전체적으로 크진 않네요. 금융투자가 마이너스 2억, 진짜 작은 결과치, 그러니까 치열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다른 투자 주체들이 나머지 손실이 좀 있었겠군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위클리 옵션 오늘 만기일 끝났고, 외국인 선물은 이제 종가 환매수 금액을 축소시키면서 2,400억대 매도 마감을 했습니다. 2,500억으로 바뀌었네요. 2,573억 매도 마감을 했고요. 이거는 연속 2거래일 선물 매도 마감으로 약간의 차액 실현을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달러 선물은 2,400억대 매도로 이제 환율은 중립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월봉이 바뀌었어도 지난 월봉 변동성 약했던 그 환율 2월봉과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횡보를 계속 지속하고 있죠. 환율 추이는 장기 상승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그 상태에서 횡보. 여기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여길 향하느냐 밑으로 가느냐 다 열려 있죠. 중간에서 횡보하기 때문에 추세대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1370대로 향하느냐 1300 언더로 향하느냐 잘 보셔야 되고, 현재는 외국인들은 중립 배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투신은 이제 선물 종가 신규 매수가 잡히면서 3천억대 매수 베팅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투신 여기 지금 보이시면 투신이 종가에 쑥 올라온 모습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황색 바가 투신인데 투신 종가에 신규 매수 베팅이 확 늘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투신이 2월 이후는 조금 성공률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평소 대비 작년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익 그 확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왜 확률이 떨어지게 됐냐면 매수 베팅, 매도 베팅이 공존하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매수 베팅했던 때 그걸 청산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있고 미결로 쌓아두고 있고 매도 베팅도 미결로 계속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승부로 가는 거예요. 만기까지 승부. 뭐 롤오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승부로 가기 때문에 보유로 가는 거죠. 보유 포지션으로 가기 때문에 당장 단기에 하락 베팅, 매도 베팅에서 떨어지고 상승 매수 베팅에서 상승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만기까지 승부를 보는 쪽으로 가니까 둘 다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변동성의 베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750, 752의 싸움 도전하고 있는데 오늘 또 삼성전자가 괜찮은 상승이 나오면서 74,900원 2% 상승 마감을 했는데 1월 8일 이후로 75,300원의 300원의 종가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두 달 동안이죠. 벌써 두 달이 다 돼가는데 752라는 강한 저항대를 계속 돌파해서 마감하는 것을 실패했어요. 내일 도전해볼 수 있겠네요. 내일 또 여기서 막힐지 모르겠네. 그래서 계속 이 자리는 종가상으로 이 위에 끝나는 것을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1월 8일 이후로 이때 이후로요.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이 회복되느냐 여부가 지금 내일 빠르면 내일이든 다음 주든 하여튼 이번 주든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또 막힐 수도 있는 거고 돌파하면서 이 음봉을 요 컵 모양으로 해가지고 회생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로에 서 있으니까 요것도 내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물은 이제 반도체 강세와 바이오 특정주 강세가 나왔는데 일단 반도체 지수부터 살펴보면 KRX 반도체 지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4.47% 엄청난 슈팅이 나왔고요. 이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버슈팅 나오고 이어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한미 반도체 등이 강세였다라는 거. 요게 강세면 KRX 반도체 지수의 반이 이상입니다. SK 하이닉스가 20%, 삼성전자가 20%나 차지하고 있고 요것만 해도 40%인데 다음 3등 한미 반도체까지 해가지고 절반 이상이 지금 KRX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 그게 다 강세였기 때문에 오늘 큰 급등이 나왔고요. 하이닉스도 20% 비중이나 차지하는데 6.5구나 올랐으니까 당연히 그럴만하죠. 그러면서 다른 여타 반도체들이 같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바이오 쪽은 그래도 오늘 꼬리를 좀 달았어요. 저항대 만나가지고 밀리긴 했습니다. 이게 곧 코스닥의 오늘 제한점을 좀 만들기도 했는데 요 구간이 힘겨운 거죠. 제약 섹터는. 그래서 코스닥 제약 섹터 전고점 저항을 반복하고 요거를 뚫어내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해질 것 같고요. 코스닥 자체는 875 저항에 또 만났습니다. 이것도 계속 장중에 말씀드렸던 포인트이긴 한데 이번에는 과연 돌파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만난 지점 돌파 양봉 나오는지 또 막히는지 변곡에 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코스닥 875 저항을 돌파해서 가면 이제 900포인트를 향해서 한 단계 점핑할 수 있는 게 되고요. 코스닥이 넘어가려면 일단 제약 섹터가 방금 전에 봤던 제약 섹터가 여기 이제 고가 부분을 훌쩍 뛰어넘어야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요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요게 나오려면은 HLB, 알테오젠, 휴젤, 셀트리온 제약 등을 주축으로 제약 섹터가 고가를 뚫고 날아가야 합니다. 제가 HLB와 알테오젠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이 잡히면 다른 종목들로 바톤을 이어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으로 휴젤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휴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휴젤이 오늘 19%대까지 아침에 급등 나오고 10%로 마감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휴젤이 이렇게 점핑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얘도 적지 않은 시총을 보이고 있어요. 2조 원대. 그리고 알테오젠이 시간에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내일 고가 갭 상승 출발을 할 텐데 알테오젠이 이제 투경을 지금 찍고 있는 상태예요. 투자 경고를 달고 여기서 지금 강한 상승 구간에 끝자락이 찍힐지 내일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에 6% 정도 올랐나요? 저 위에서 출발하겠죠. 요 위에서 더 추가적으로 이런 상승을 보이는지 아니면 돌아서는지 내일 알테오젠에서도
빅게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요게 곧 코스닥이죠. 물론 뭐 코스닥 시총 4등이지만 어쨌든 바이오를 움직이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영향력이 작을 때. 걔네들이 작으면 H1B나 알테오젠은 정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시총이 벌써 9조 원이에요. 내일 9조 원 넘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 제약 쪽 섹터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코스닥 1, 2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바닥에서 강한 거래를 동반한 장대봉이 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875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일정들 좀 살펴보면서 3월 달에 주의를 해야 되는 지점이 뭔지, 포인트가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 3월 14일까지 하필이면 마감일이 내마녀의 날이네요. 3월 14일까지 열리고 요럴 때 북한 싫어하잖아요. 예, 북한 도발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데 미국 정보기관에서 최근에 평소보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더 강도가 높을 거다. 그런 가능성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으니까 참조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무사히 넘어가면 좋겠지만 뭐 최근에 좀 뭐 미사일 많이 쐈잖아요. 미사일 자꾸만 쏘다가 뭐 더 큰 도발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감이 좀 생기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뭐 총선 앞두고 또 뭐 모션을 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주의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전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별일 없이. 그 다음에 3월 6일, 7일 파월, 상원, 하원 청문회 있습니다. 여기서 연준 BTFP 종료권에 대해서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종료할 것이냐. 기존에는 종료한다고 말했습니다. 3주 전 정도까지는 연준은 이거 연장할 생각이 없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워낙 말을 많이 바꾸니까 연장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연장하면 시장은 괜찮아요. 연장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청문회 일정 있고요. 그다음에 7일에 ECB 통화정책회의, 8일에 고용보고서 공개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 시장에는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3월 9일 토요일인데 이제 중국 물가지수 발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일 요 일정 BTFP 종료 일정 있고요. 10일 CPI 이후에 우리 내마녀의 날, 미국 내마녀의 날 이렇게 연속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2월보다는 중대한 일정들이 있죠. 파월 청문회, BTFP 종료, FOMC까지 해가지고 다소 더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변화, 변동성, 리스크 모든 걸 다 포함하는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와 변동성, 리스크는 반대로 엄청난 폭등도 동반시킬 수 있는 겁니다. 양쪽으로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는 해제가 되면 리스크가 무장 해제가 되면 완전히 기회로 바뀌겠죠. 급등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리스크는 또 시장을 급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3월 달은요 무리하지 않으셔야 된다. 지금 계속 무리하지 않아야 되는 시기긴 해요. 작년 10월부터 그렇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8월, 9월, 10월은 작년 8월, 9월, 10월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편안했습니다. 어떤 쪽으로 편안했냐? 파생하시는 분들께는 외국인들의 누적 매도에 하방 베팅하기 조금 더 편안했어요. 네, 공매도 금지 시기부터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리하면 지금 다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조금 진정된 저는 총선은 끝나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총선 끝나고 6월 말 공매도 금지 시기라고 선언했던 그 위치, 그 지점까지는 계속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업용 리스크가 뭐 이미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사히 지나갈 수도 있으면 해결돼서 그러나 그것들이 정돈이 되기 전까지는 내 자산을 일단 지키는 방식으로 좀 안전한 매매를 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베팅을 삼가는 그런 시기로 자산을 지키고 다음 기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3월 리스크에 대한 내용 꼭 공부를 해보시고요. 하지만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추세 그리고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뒤따라갈 수 있는 환경 돌파 아까 전에 돌파 자리 만들어 낼 수 있는 위치 돌파해내는지 돌파하면 사실 여기 고가 뚫어내면 열리는 거죠. 요거만큼 여기만큼 상단으로 또 열릴 수 있는 건데 지금 아직 쌍고가 모르잖아요. 이게 쌍고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 여기서 또 다른 쌍고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를 돌파하는지 여부 돌파 안착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3월 한 달이 시작됐는데 어려운 달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3월 한 달 꼭 승리하시고 자산을 지키고 자산을 증식하실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매일마다 진행하는 그 라이브 방송, 장중 라이브 방송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모두 매일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회원 분들, 파생반 주식반 분들께 좀 더 나은 이제 관점을 올려드리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단톡방 아직 입장 안 하신 신규 구독자분들도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